35강이에요 이번에.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었어 지금까지, 그지? 그래서 2차 방정식 푸는 최초의 방법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인수분해, 그죠? 인수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해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곱근의 개념을 가지고 요거 제곱은 뭐 3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죠. 그리고 이제 제곱근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뭐였어 마지막으로? 그렇지, 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이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요 근의 공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봐봐.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의 공식이. 그죠? 혹은 이제 짝수 공식도 한번 적어볼게요. 짝수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간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근의 공식을 쓰면은 인수분해에서 해를 구하는 거랑 제곱근으로 하는 거랑 다 동일한 이제 그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2차 방정식은 요 근의 공식을 통해서 다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다 보면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져서 나오는 게 맞잖아. 근데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돼?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만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근이 하나만 나오게 된다고.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만 나온다? 무슨 근? 중근이 된다는 거지. 중근. 그리고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루트 안의 수에 음수 이런 걸 적어.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곱근의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3 과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이라는 게 어떤 근을 갖는지를 조사할 때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거 있죠. 요 식. 요 식의 부호를 통해서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고, 요 식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 근을 판별하는 식이다 해서 판별식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라고 이제 문자로 표현하고요. 대문자 D. 혹은 짝수일 때는 4분의 D 이렇게 쓰는 건데, 이 판별식이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일 때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말하게 되고,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이 판별식이 0이 되면 중근을 갖는 거고,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판별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죠?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봐봐. 여기 이제 2차 방식 딱 봐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판별할 수가 있어. 하지만 판별식을 쓰면 이 공식을 쓰는 거야. B제곱 1제곱 마이너스 4 A C 니까 얘가 뭐냐면 1 빼기 8이에요. 마이너스 7이란 말이야. 0보다 어때? 작다는 거지.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근을 구하려고 이제 근의 공식을 썼는데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제 근호 안의 수가 음수니까 이때는 근이 없다.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0개 이렇게 쓰는 거죠. 얘도 계산해봐. 9 빼기 8은 1. 0보다 어때? 크지? 그러니까 2개. 이때는 1 빼기 4 1 마이너스니까 5 내고 2개.
b제곱 아이고 그러니까 b제곱이가 짝수공식으로 가야 되구나. 1 마이너스 ac 플러스 이가 2지. 양수다. 0보다 크니까 2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 뭐라고? 판별식이 된다. 판별식 공식이 뭐야?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혹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이게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가 사실 근의 공식 안에 들어있는 공식이라서 따로 외우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근을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봐봐.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중근을 가진다고 하면은 무슨 식이라서 저번 시간에 얘기해. 중근은 뭘로 연결돼야 돼? 완전 제곱식. 그지? 그럼 완전 제곱식이면서 동시에 방금 배운 걸로 넘어가면 완전 제곱식이고 판별식 했을 때 어떻게 내야 돼?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져와야 돼. 사고가 머릿속에 사고의 순서가 중근이다. 완전 제곱식이네. 판별식은 뭐라고? 0이다. 이렇게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게 하는 K가 뭔지 알아. 얼마야? 16은 바로 알지. 근데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판별 짝수공식 가자. 4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판별식이니까. K가 16이 된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모양을 막 꾸역꾸역 찾아도 되지만 판별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이 중요해,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찾을 때 빡세단 말이야. 이것도 개수 절반의 제곱이 안 되는 게, 그지? 하지만 이때 중근 갖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중근 완전 제곱식 판별식은 0이다. 그럼 판별식 D는 뭐야? 25 빼기 4에 마이너스 2 더하기 K 얘가 0이다. 이렇게지. 플러스 8 마이너스 4K는 0이니까 4K는 33 따라서 K는 4분의 33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근을 가질 때 이런 것도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100이 0이 된다. 그래서 m제곱이 이제 100이니까 m은 될 수 있는 게 풀마 10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물론 우리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m을 알 수도 있지만 판별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되지 판별식 또 왜 알려줬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런 거 풀어야 된다. 그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가 어때요? 더 어렵죠. 문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 거야. 중근 완전 제곱식 판별식이 뭐라고? 0이다로 가는 거야. 판별식 제곱 마이너스 4 AC 이게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K제곱에 6K 더하기 9 더하기 4K가 0이니까 K제곱 더하기 10K 더하기 9는 0이에요. 그래서 K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9는 0이어서 K 값은 마이너스 9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2차 방정식 해로 답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계산 연습을 오늘 좀 하시고요. 중근을 가질 때 쭉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그럼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근? 판별식이 0보다 어때? 크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은 9 빼기 4 곱하기 5 K가 0보다 크다. 0보다 큰 거야. 9 마이너스 20K가 0보다 큰 게 부등식. 20K가 9보다 작죠? 따라서 K는 20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부등식의 해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28번은 봐봐. 근을 갖기 위한이라고 했어. 근을 갖기 위한다는 게, 근을 갖기 위한은 우리가 판별식으로 줬을 때 근을 갖는 거는 0보다 클 때 두 근 같죠? 그리고 0일 때 무슨 근이라고 그랬어? 중근이라고 그랬잖아. 자,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0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그래서 중근인 거지.
그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근을 갖기 위한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위에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근을 갖기 위한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중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요건 이제 짝수로 쓸 수가 있죠. 짝수 공식 b'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판별식 한 번 더, 짝수 공식 한 번 더. 왜 4분의 D예요? 짝수 공식. 그러니까 이거는 짝수 공식. D는 그냥 판별식. 짝수 공식하고 좀 차이를 둬야 되니까 이게 나타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을 쓰세요. 웬만하면. 물론 그냥 공식 써도 되거든. 근데 짝수 공식을 써서 숫자를 좀 낮춰. 그래야 계산의 정확도가 올라가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을 갖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이것도 짝수를 쓸 수 있죠. 25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이렇게. 따라서 A는 25보다 크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이용한 근을 판별해 주시면 됩니다. (34) 했나 우리? 33, 34 했구나. 35, 36이지? 자, 이번에는 반대로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2차 방정식. 자, 다음은 두근이 이렇게 됩니다. 자, 두근을 이렇게 맞춰줬어.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3이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야. x제곱의 개수가 3이고,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생각을 해야 돼.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근을 알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 인수분해의 형태를 알고 있다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2차 방정식 구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인수분해, 두 번째 제곱근, 세 번째 근의 공식이잖아. 근데 근을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로 묶었을 때 0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하고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x 더하기 6, x 더하기 1 이렇게 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래야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를 적을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이걸 요거 2차 방정식을 만드는 역으로 추적해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지금 개수가 얼마래? 3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3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쓰는 거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3에 6, 1. 그래서 이걸 전개해. 그러면 3에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이니까 전개하면 3x제곱 21x 18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해를 이용해서 근을 찾는다. 이것도 보면은 두 수를 근으로 하는, 그러면 얘랑 얘를 근으로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x 더하기 4랑 x 빼기 1이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제곱 뭐야?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a는 얼마? 3이고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a, b를 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꼴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그럼 뭐야? 중근을 갖는다. 얘를 중근으로 가지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7에 중근은 뭐라 그랬어? 중근? 뭘로 연결돼야 돼? 중근 이꼴? 화살표하고 뭐야? 무슨 식? 완전 제곱식. 그지?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중근이 마이너스 7이잖아. 그럼 x 더하기 7의 제곱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x제곱 더하기 14 x 더하기 49는 0 이렇게 꼴. 됐죠? 요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0번 같은 경우는 개수가 이제 달라. 4분의 1이야. 두근이 여기 있고, 그럼 4분의 1 잡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8은 0 해서 이걸 이제 전개해서 써주셔야 돼요. 전개해서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하겠지만 부호 잘 판단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13번 같은 경우도 두근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x제곱이 6이래. x제곱 6으로 묶고 x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뭐야?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해놓고 6으로 주면 되죠. 근데 이거 어차피 전개해야 되잖아 이 상태에서.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걸 전개할 때 얘들아 이걸 전개할 때 물론 얘네들을 곱한 다음에 나중에 6으로 곱해도 되거든? 근데 이 6 있죠 6. 이 6이란 숫자가 뭐랑 뭐 곱한 거야? 2 곱하기 3이야. 그러니까 2는 여기 앞에 괄호에 주고 3은 이 뒤 괄호에 줘서 전개해도 돼요. 그러니까 2를 앞에다 주면은 2x-1, 3 뒤에다 주면은 3x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지. 그지?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할 때도 그냥 막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해봐.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중근 알려주고 앞에 개수 이제 잡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2번 볼게요. 이것도 약간 살짝 문제에 들어간다. 두 근의 비가 1대2래. 두 근의 비가 1대2라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두 근의 비가 1대2라는 건? 하나를 우리가 근은 보통 이렇게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해. 알파라는 기호로 베타 이렇게 근으로 표현을 하거든. 알파 근 베타 근으로. 근데 이게 알파 베타인데 하나가 알파면 나머지 하나는 뭐라는 거야? 1대2니까 2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근이 알파랑 2알파인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알파는 0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전개한 거랑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어때? 똑같아야 된다. 전개를 해봐. x제곱 마이너스 3알파 x 더하기 2알파 제곱이 0이죠? 근데 마이너스 3알파가 뭐예요? 여기 x의 개수인 15가 되는 거잖아. 이 마이너스 3알파랑 이거 15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알파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그렇지. 알파가 마이너스 5. 그리고 다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체크해주면 2알파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50이 된다. 그 m 값은 얼마? 50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이 고등 공통수학 1에는 사실 이렇게 안 풀거든? 일단 우리가 중등 과정을 한번 겪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쭉 3대4 이것도 이제 여기 범위를 왜 알려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28번 두근의 차가 3이다. 이것도 봐봐. 이런 표현 두근의 차가 3이야. 그럼 어떻게 잡을까? 하나를 알파로 하면 하나는 그렇지. 차가 3이 나게끔 식을 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플러스 식을 계산하기 좀 편하죠. 그래서 하나 알파로 잡으면 하나는 플러스 3 이렇게 잡아둬요. 차라는 이 표현 자체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 이제 쓰는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걸 전개하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x제곱에 이거 봐라. 요렇게 되고 요 묶어서 전개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x랑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의 x 그리고 더하기 알파의 알파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죠. 부호를 잘 챙겨가시고 그럼 여기 x의 개수끼리 이거 연산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의 2알파 더하기 3x 이렇게 갔어요. 가로로 묶어서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의 x인데 마이너스 빼가지고 이렇게 쓴 거야. 한 번에 그냥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는 0이다. 그래서 이제 비교. 뭐라고 비교. 그럼 지금 여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죠. 여기도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3이 이제 5가 돼야 되니까 알파는 1이다. 다시 여기 알파 넣어주면 m 값은 얼마야?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두근의 차를 알려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37번은 이게 이제 켤레근이라는 이제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켤레근,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무리수로 나오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근을 구할 때 인수분해, 제곱근, 근의 공식까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근의 공식으로 이제 근을 표현하다 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근데 하나가 무리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가 여기에 플러스를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야.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겠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가지고 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무리수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인 근이 나머지 하나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이제 근이 된다. 그럼 얘가 이제 근인 거지. 다른 한 근은 얘야 그냥. 오케이? 이게 무슨 근이라고? 켤레근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그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그 켤레, 그러니까 짝꿍이란 얘기야. 짝꿍, 그지? 하나의 근을 가져가면 나머지 하나의 근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40번 같이 요 이제 근을 알려줬을 때 나머지 한 근이 뭐야? 7 플러스 루트 5라는 걸 이제 알아. 그럼 이제 한 근이 얘고 나머지 한 근이 얘니까 얘네 두 개 근을 아니까 또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것도 만들려면 x 마이너스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식을 들어가서 계산하기가 어때? 불편해요. 빡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제 고등 개념으로 넘어가는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다음 페이지 넘겨봐. 빈 공간 있지? 여기다 하나 쓰자. 자,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의 이제 두 근을 이제 x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이제 두 개 근이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근 있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문자로 알파, 베타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걸 이제 알파라고 보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알파면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된 게 베타가 되겠지. 둘이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에 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알파랑 베타를 더해보자. 자, 지금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야. 이거 두 개 더해봐. 더한다고 생각해봐. 해봐. 분모 2 똑같지? 분자 부분 계산할 때 봐봐. 무리수 없어지지? 그럼 뭐 남아? 2a분의 마이너스 2b 남지?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남아요. 오케이? 두 근의 합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번째, 알파 베타 곱해보자. 곱한다. 곱하면 분모 뭐 돼? 4a 제곱이 되고요. 분자 계산할 건데 분자가
합차 공식이죠. 그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마이너스에서 루트 베껴가지고 괄호 쳐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b제곱 날라가지. 분자만 남지. 분자가 이제 4ac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그죠? 이게 마이너스 받아가지고 b제곱 소거되고 이게 플러스 바뀌었으니까 4a로 또 약분할 수 있죠? 그럼 뭐 남아? A c 이렇게 남는다. 이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의 공식이야. 정리합니다. 다시. 자, 정리하면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을 더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을 곱하면 a분의 c라는 공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a, b가 뭐냐면 여기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말하고 c는 상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똑같이 2차 방정식을 다룰 거야. 그때 나오는 내용인데 중학교 때도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자, 두근의 합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럼 봐봐. 우리 앞에서 이거 풀 때 있잖아. 자, 아까 어디 갔어? 이거 봐봐. 그 22번 다시 가봐. 22번. 아까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서 했잖아. 그지? 근데 이 풀이를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그 a분의 b, a분의 c로 하잖아? 자, 봐봐. 그럼 봐봐. 두근을 뭘로 잡았어? 알파랑 2알파로 잡았지? 그럼 첫 번째 두근의 합 알파랑 2알파를 더하면 3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뭐야? 여기서 a가 뭐야? 1 b가 뭐야? 15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15가 된다고. 그럼 3알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그 알파가 얼마야? 3알파가 마이너스 15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두근의 곱 알파랑 2알파를 곱하면 공식 뭐였어? a분의 C c 뭐야? a분의 c 1분의 1분의 m. 그래서 m이라는 값이 2알파 제곱해서 m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 나와? 5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사실 알파 2알파로 전개하는 거니까 사실 괜찮잖아. 전개해도 나쁘진 않잖아. 근데 이제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전개 잘 안 해. 다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요. 알겠니? 자, 23 해봐. 근과 계수의 관계 알려준 걸로 해봐. 23. 이것도 사실상 이제 5알파, 7알파로 가죠. 그래서 5알파랑 7알파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4. 그럼 몇 알파야? 12알파가 4니까 알파는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두 번째 두근의 곱 5알파 곱하기 7알파는 9분의 m. 그 뭐야? 35알파 제곱이 9분의 m이죠? 근데 알파 제곱이 얼마예요? 그럼 9분의 35가 9분의 m이니까 m 값은 뭐가 나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아직은 요 부분이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한번 쭉 해보시고, 근데 이제 알면은 이제 편해지는 게 28번도 보시면 28번도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두근의 차가 3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었죠?
이걸 이제 근과 계수 관계로 써보자. 그러면 두근의 차가 3이야. 그럼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알파 더하기 3이지. 네. 그럼 첫 번째 두근을 더해. 알파랑 알파 더하기 3을 더해. 두근의 합의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야? 5. 그래서 2알파 더하기 3이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알파가 2니까 알파는 얼마? 1이 되는 거지. 그럼 알파가 1이면 두 번째 두근이 뭐예요? 바로 알파가 1이면 1하고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근의 곱 m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4지. 4는 a분의 c, a분의 c, m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써먹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안 써먹으면 계산이 이제 조금씩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지금 아까 얘기했던 40번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게 하나의 근이 7 마이너스 루트 5잖아? 그럼 다른 한 근은 뭐냐면 7 플러스 루트 5가 돼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거꾸로 x제곱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 x제곱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근이 있어.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럼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면 x-알파랑 x-베타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전개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만드는 과정은 얘가 된 거야. 그럼 x의 계수에는 뭘 갖다 붙여야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상수는 두 근의 곱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에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건 한 근이 7 마이너스 루트였으니까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요? 7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지? 자, 그럼 이거 두 개 합친 거. 자, 만들어 볼게요. 합친 거 얼마에 합? 두 개 합하면? 14.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두 근의 곱. 두 개 곱하면? 49 빼기 25. 24는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49 빼기 25잖아. 49 빼기 5잖아. 49 빼기 5. 25가 아니고 44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41번, 42번 해볼게요. 아직 우리가 이 근괄계수의 관계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이 내용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계산 좀 들어가겠지? 자, 그럼 42번까지 한번 이렇게 쭉 풀겠습니다.